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렌이라고 합니다. 이 흥미로운 세션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치적인 변화도 있고 또 디벨로퍼들과 관련된 변화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소를 짓는 것 보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 시점이야말로 이제는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배킹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DAps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몇 분이 있어야 증명이 된다면 DAps를 사용할 사람이 없고 또 시간이 지연되면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는 레이어 2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과 같은 가격 인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레이어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테런스 램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타이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또 만탈의 담당자인 YZ 랭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짧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한 소개 또 프로젝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테런스 람이고 타이코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 운영자 책임자입니다. 타이코는 이더리움의 L2 사업 프로젝트이고 저희가 개발자 경험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D앱을 개발하고 있으면 RPC 컨피그레이션만 있으면 쉽게 구축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트랜잭션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인센티브를 조율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선택을 했고 또한 저희가 최근에 메인넷을 5월 말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도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멘탈의 YG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에코시스템 내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이코 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영지식 롤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는 멘탈 쪽에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멘탈 같은 경우에는 L2에 있어서 옵티미스틱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스케이스의 50%가량이 DeFi 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시스템 데스와 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트레저리 서포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가장 큰 트레저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생태계 내에서 자산의 흐름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지식 수준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L2라는 단어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L2는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줘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메인넷만 의존해서 메인넷만 신뢰해서 처리량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L2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 즉 D앱의 현황과 또 메인넷의 현황에 대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흥미로운 디앱들이 메인넷에 어떤 것들이 출시되어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 예시나 또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란스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5월 말 6월 초에 메인넷을 출시해서 5개월, 만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입 1 EVM으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개발 경험으로 벌써 100여 개의 디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디앱이 평균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코는 베이스드 롤업을 선택했습니다. 베이스드 롤업이라는 아키텍처는 저희가 탈중앙화된 유일한 L2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커뮤니티들과 증명자들은 이제 블록을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위의 실패가 절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단일 노드만 운영을 하면은 거기에 공격을 받아서 크래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 130여 개의 디앱이 있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130여 개의 디앱 외에도 가장 큰 디스코드 커뮤니티를 크립토 스페이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300만 개에서 500만 개의 트랜잭션이 매일 메인넷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잭션의 비용은 1에서 2센트, 심지어 2센트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스비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트랜잭션당 비용은 2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브로드밴드 모먼트가 저희의 체인에선 이미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사용 사례는 게임입니다. 저희 트랜잭션의 30%가 1일 트랜잭션의 30%가 게임입니다. 온체인에서 완전하게 게임을 하루 종일 누리고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의 스타벅스 한 잔 값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30일이면 사실 매일 집에서 지불하시는 인터넷비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2는 이렇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저희가 가져오게 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도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 거의 100TPS 정도가 됩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제안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증명자들이 이러한 제안들을 승인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이 디앱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저희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300에서 500만 개의 트랜잭션이 매일 처리된다니 엄청난 처리량인 것 같습니다.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한 탈중앙화된 L2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YG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차후에 YG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앱스를 과거에서 보면 또 오늘날의 디앱을 보면 지금 어걸같이나 홀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성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성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트랜잭션 숫자가 수백만 대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났고 또 기술도 발전을 했고 특히 L2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게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최종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어떻게 훌륭한 UX를 즐길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0여 개의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D앱의 숫자를 보면 한 30%가 DeFi이고 50%가 게임이고 10%는 ShowSoFi입니다.
그리고 NFT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측 시장도 나타나고 있고 AI 앱들도 지금 현재 저희 네트워크로 실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베이스 롤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12초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50%가 게임이고 또 타이코 네트워크에 있는 게임들을 보면 전체 트랜잭션의 30% 정도가 이 게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게임과 관련된 트랜잭션이 100만을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또 캐주얼 게임도 있고 게임의 종류를 보면 전략 게임도 있고 또 트리플 A 게임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게이밍 전용 체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고 또 트랜잭션 비용이 낮고 또 최종성을 향한 시간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UX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UX가 괜찮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1초 미만으로 줄이면 좋습니다. 최종성까지 시간이 1초 미만으로 줄어들면 좋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최종성의 최종 목표는 1초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메인네트 출시 이후에 85건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네트의 초기 단계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최적화하고 또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컨퍼메이션이 나타나고 또 1초 미만의 최종성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봅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타이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굉장히 섬세하게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처를 테스트넷에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넷에 적용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만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타이코보다 메인넷으로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의 피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미래의 범위에서도 장기적인 범위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텍스택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멘털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이 타이코에 비해서는 오래 지속이 되었죠.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메인넷 출시가 작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멘틀의 개념은 네트워크를 마련할 때부터 실제로 OP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이건 DA를 하기 전부터 파트너링을 해서 아이건 DA를 사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 아이건 DA가 아직 출시 전이었기 때문에 멘털 DA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베이스 롤업이 나중에 나왔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시퀀서는 훨씬 더 빠르고 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탈중앙화된 롤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멘틀 같은 경우에는 유스 케이스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산과 관련된 유스 케이스들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의 핵심 제품은 바로 매스 프로토콜입니다. ME이죠. 이것은 하나의 스태킹 프로토콜로서 M이라는 토큰은
사람들이 물론 마약의 이름과 비슷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핵심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탑 4 기업 안에 들어가고 있고 또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네트워크 디자인 자체가 유스 케이스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갖고 있는 트레저리와 또 저희가 유동성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 사용자들이 실제로 트랜잭션을 하고 또 디파이 활동을 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성이 거의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을 많이 갖고 있어서 멘틀과 관련해서 파트너링을 하고 있는 펜돌도 있고 또 트레이더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러한 핵심적인 프로토콜들이 플랫폼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에셋들을 디플로이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저 입장에서 에셋을 갖고 있을 때 이 에셋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디파이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엄청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디파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보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양한 디파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 사례들을 늘려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호환성이 필요하고 프로토콜 단을 넘어서서 L2의 상호 호환성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데프 차원에서 우리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지금 현재에는 핵심적인 자산들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데 이것을 미래에는 타이코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스 케이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훌륭한 프로토콜 성공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을 했죠. 유니스왑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토콜을 먼저 하기도 했고 또 블록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드 유저의 필요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옵티미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L1과 L2를 연결하는 이 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태계를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네, 쿠크와 메스는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도 이 모든 것에 상당히 열려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자금이 흘러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렌틀은 아마 트랜잭션의 50%가 디파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디파이 체인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퀴드 스테이킹, 리스테이킹도 많이 이뤄지고 그 외에도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 계획이 어떠한지도 궁금하고요. 또 멘틀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디파이에 종점을 두고 있지만 그 외에도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보유 자금을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이 있으실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넣으려는 앱이 있는지 아니면 웹2 앱 아니면 예를 들어서 승차 공유 앱, 소셜 앱 등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앱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로드맵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디파이를 넘어서서 많은 공간에서 여러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파이가 있죠. 전반적으로 게임이 앱으로 많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난 분기에 저희가 중점을 뒀던 것이 게임이었습니다. 캐티젠이 멘틀에 있고 캐티젠이 텔레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또한
프로토콜 디자인의 이점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겠죠. 그 최종성, 저렴한 수수료. 그래서 많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구축을 저희 체인에서 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고 또 네트워크와 저의 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캐티즌이라는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가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프로토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치앤모어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래서 게임과 소셜파이가 저희가 조금 더 추동력을 걸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상적인 사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승차 공유도 있고 정말 많은 데이터 저장을 요구하는 그런 앱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제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원래 그 근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결제이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성숙했고 멘틀은 이제 이러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멘틀을 활용해서 빠르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실제적인 사용 사례를 저희의 체인에서 봤습니다. 오프램, 온램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은 중앙화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그 트랜잭션에 있어서 이러한 사용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의 다음 단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외에 이 정말 다른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셜, 그러니까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소셜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봐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체인으로 만든 것이죠. USDT가 지금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이고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죠. 라탐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탐 국가들은 인프라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티나, USDE도 스테이블 코인의 옵션이 될 수 있죠. 네이티브 USDT도 스테이블 코인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외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셜, 결제, 기타 등등을 멘틀에도 준비해서 출시하겠다는 것이죠. 비슷한 질문을 테란스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래의 목표.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전 확인, 프리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 부스터 롤업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넷을 출시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성장하고 또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성장시키면서 그리고 또 활용도 1일 트랜잭션 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며 하면서 이제 TVL, 총 예치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죠. TVL 같은 경우는 타이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물론 TVL의 중심이 되는 그런 리소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활용 가능한 TVL을 온보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단순히 예치해놓고 패시브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액티브하게 TVL을 쓸 수 있죠. 게임이 그러한 분야입니다. 게임은 NFT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TVL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코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 소셜 앱, 예측 앱, 폴리맥 엄청나죠? 30억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디앱이 아니지만 디파이 앱이 아니지만 가치가 엄청나게 크고 디파이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의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 특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L1의 TVL 파편화입니다. 어떤 앱이든 활용하고 싶은 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체인에 자산이 없으면 브릿징을 통해서 자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많은 리스크도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킹이 브릿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GK가 조금 더 빠르고 옵티미즘이 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메인넷을 출시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웹2보다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웹3가 미래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 컨퍼메이션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한번 향후 6개월에 안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테스트넷에는 출시가 되었고 테스팅을 하고 3에서 6개월 내에 메인넷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록 생성에 들어가는 12초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초 내에 거의 밀리초 안에 블록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경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추가적인 이점이라는 것은 거래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스비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1에서 2초라는 트랜잭션 속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블록체인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의 1, 2초를 10분의 1로,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프리 컨퍼메이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블록 스페이스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비용이 절감하는 것이죠. 또 리서치 프로젝트 언급 주셨는데요. 부스터 롤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우연찮게도 저희가 데브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아키텍처가 비잉 체인과 비슷합니다. 29년, 30년에 레이어 1에 소개될 텐데요. 그 전에 저희의 귀네스 부스터 롤업이 먼저 출시되어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GK EVM을 활용하고 있고 또 동기적인 컴퍼서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터라는 것은 D앱은 L1이나 L2에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은 API만 있으면 이제 귀네스 체인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이코의 차기 버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산의 브릿징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저희 체인에 브릿징을 하지 않더라도 타이코 L2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L1이든 또 L2이든 자동적으로 교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TVL의 파편화라는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성 비용, TVL 파편화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해결될 도전 과제입니다. 저희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로드맵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도 관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고 그들의 아키텍처 선택도 저희의 리서치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키텍처가 변화가 된다면 저희의 체인과 정말 매끄럽게 호환이 될 것입니다. 네, 결국 이것이 이더리움 재단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록 시간을 줄이는 것, 그리고 GK 스타트를 메인 체인에 추가하는 것 등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L2로서 파운데이셔널 스택을 선정을 하고 또 페어 시퀀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 하시는 일이 방향이 다르고 또 INDA의 사용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더리움 생태계 속에 있고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연구를 직접 하시고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께서 계속해서 이 자리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무대가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한 가지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제목 자체가 롤업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양사는 하고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희의 노드가 다른 회사를 지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파편화되지 않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엔드 유저들의 사용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런스 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블록체인이 모듈러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SP1과도 함께하고 ZKBM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쟁사와도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 이상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모든 블록체인에 실질적 운영 시스템으로 이더리움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르고 타이코도 처음부터 오픈소스였고 또 타이코 스택도 최근에 데프컨을 통해서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코 스택을 런칭한 것은 상호 운용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긴밀한 협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